민주당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팀의 당사 압수수색 제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 의혹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잠깐 간이로. 그러면서 정면 반박을 했고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관련해서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민주당부터 듣죠.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어제 입장을 내고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진실 공방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걱정도 드는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이 제기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들이 받은 제보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과거 정부에서 민정 라인의 고위직을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제보의 신빙성이라든지 또는 이 제보의 사실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관련된 제보를 가지고 당연히 의혹 제기를 통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혐의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사실 민주당에서 제보나 이런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진실 여부를 규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이 가장 지금 문제시 생각하는 것은 지난 5월 1일로 돌아갔을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회부되자마자 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심 재판 판결 결과가 나온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례적으로 너무나 빠른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당시 어떤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듣습니다. 일단 진실 공방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9가지 정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도 특정이 안 되고 있죠. 4월 7일, 4월 10일, 4월 15일 이렇게 복수의 날짜가 투망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소한의 장소적 범위도 특정이 안 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만 해도 청담동이라고 하는 장소적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요. 세 번째, 제보자가 누군지도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그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심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고 하는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 그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 정도의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났으면요, 그건 목격이 안 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죠. 특히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일면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지목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모 씨, 이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총장과 동렬에 동석에 서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면책특권의 어떤 방패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홉 번째, 이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요, 4월 7일, 10일 또는 15일, 그러면 가장 빠른 날짜가 4월 7일인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월 7일은요, 이미 그때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온 뒤에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3월 28일에 이미 대법원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올라온 지 열흘이나 됐는데 그때 무슨 대법원장이 사건이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쯤 되면은 민주당이 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더 이상 그만해야 됩니다. 예,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말씀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말씀처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한 이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을 두고 청담동 술자리 시즌2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민주당은 본질을 흐리려는 프레임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담동 가짜 술자리 의혹. 한동훈 전 대표.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그때 똑같은 의혹이었어요. 이 부분은 심지어 의혹을 제기한 그 부승찬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4개월 전부터 제보가 들어왔다는 건데 익명의 제보를 가지고 어떻게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같으면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를 흔들고
그래서 그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다가 이제 탄핵하겠다고 하다가 탄핵 사유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실을 날조해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그 신빙성 여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매우 적절치 않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이것을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이렇게 해서 본질을 좀 훼손하고 진실공방, 물타기,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내란 재판의 지연이라고 하는 본질을 흐리고자 하는 프레임입니다. 이 문제는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민주당 의견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때랑 판박이다. 또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런 의혹 제기하지 마라.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뭐 국민의힘은 야당이기 때문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얼마든지 뭐 정치 공세를 하거나 반박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요, 사법부의 중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관련된 제보가 들어온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 제보에 대해서 검증도 거쳤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제보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다라고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이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완전하게 확인하기엔 정당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도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확인돼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국회에서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제보받은 내용들을 나름의 검증을 거쳐서 의혹 제기하는 것, 이것마저 막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혹 제기는 얼마든지 국회의원들로서 또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또 의심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예, 의혹 제기마저 막는 건 부당하다. 사실 여부 수사를 통해서 풀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의혹이라고 하는 게요,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검증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 제보니 의혹이니 하는 것들을 전혀 검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튜브 매체에서 내세웠던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것 한 번만 들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아니, 가장 빠른 날짜가 4월 7일인데 그때는 이미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 지가 열흘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법원장이 사건이 올라오면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올라온 지 한참 됐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공당이라면 그런 것은 커트하고 걸러야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방패막이 뒤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하느냐, 그 원인을 잘 봐야 됩니다. 민주당은 2021년 10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받아서 했다고 하는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당의 강성 지지층, 당원 그리고 팬덤을 선동해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나 민주당의 세계관에서는 그 판결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판결을 주도한 전원합의체의 장, 즉 대법원장인 조일대 대법원장을 악마화해야만 계속 그 세계관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장 몰아내기,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결국은 삼권 분립을 형해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여기서 반걸음만 더 나아가면 위헌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도 사실 그 회동 자리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제보자의 신상도 지금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과연 믿을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녹취록 내용 자체가 전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거나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뭐 이야기들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서영교 의원은요, 이 녹취록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제보를 받았다라는 말씀도 합니다. 특히 과거 정권의 민정라인에 있던 고위직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고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지금 서영교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보자의 신상을 드러내는 것이 또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국회의원이 나름대로의 검증 작업을 거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실 재판을 할 때 보면 사실 그동안 10년간 전원합의체 사건이 180건 정도가 있었는데 평균적인 심리 기간이 994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접수되고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34일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법원장이 충실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설명이 있지 않는 한은 국민들께서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법원 내부망에 중앙지법에 있는 부장판사가 관련된 글을 또 올렸습니다. 특히 이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또한 쥐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사법부 내부에서도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반론 또 듣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결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판결했다. 자꾸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온 지 5주 정도 됐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사법자원을 총동원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했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왜? 지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이 목전에 와 있는데도 결론이 나 있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유력한 대선 후보가 과연 허위사실 공표해서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무죄가 맞는지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심에서 원래 6개월 안에 끝났어야 될 사건인데 무려 799일이 걸렸어요. 아주 다양한 재판 지연 수단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면은 하급심에서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재판이 늘어졌을 때는 대법원이 사법자원을 총동원해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해서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음모론들은 대법원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원합의체입니다. 12명의 대법관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의견을 표시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정상적인 심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나 지극히 무리한 것이었다면 나머지 11명의 대법관들은 평의에 응했겠습니까? 본인들의 의견을 표했겠습니까? 판결서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권력의 아주 악랄한 보복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뭐 헌법상 이제 의전 서열로 보면 대법원장 정도면 3위 정도 되죠. 사법부의 수장인데 사법부의 수장이 특검 수사를 받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그 사이에 또 예를 들면 만약 증거 없는 수사를 해놓고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온 경우에는 또 그 책임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고민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국민의힘 얘기 듣고 민주당한테 답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수처에 고발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6월 하순에 공수처가 조은석 특검팀에 이첩을 했어요. 하지만 현재 특검팀에서는 이걸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특검법상 권한도 없습니다. 이른바 내란 특검법의 그 수사 대상 사건들을 보면 내란이나 외환 혐의와 관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비상계엄은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성 자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할 때 법률을 볼 줄 몰라서 이첩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받았을 때 이것이 사건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직접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특검에 이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애초에 고발 사건으로조차 성립이 어려운 사건인 거예요. 앞서 제가 9가지의 믿을 수 없는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 하나도 민주당은 제대로 논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의혹을 선도적으로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도 오늘 오전 국민일보와 통화를 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이미 한 걸음 물러선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공당이 계속 이렇게 대법원장에게 근거 없이 수사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권력의 보복인 겁니다. 네, 민주당 얘기 듣습니다. 글쎄요, 뭐
정치적인 공세다, 뭐 보복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이게 이 의혹 자체가 국민적인 의혹이 되었다라고 민주당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법원장에게 제기되는 의혹인 것이고 사실 이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사법권에 대한 특히 신뢰를 완전히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보의 무게 자체도 엄중한 것이고 이 의혹 자체도 상당히 큰 의혹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제보에 대해서도 특히 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분명히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당에서 이 부분을 뭐 수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내란이나 외환이나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원론적으로 과연 수사 대상인지를 먼저 찾아보겠다, 검토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원론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 뭐 특검이 아니더라도 일단 수사기관이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진실 공방 여부가 계속되지는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사건을 두고 왜 청담동 술자리 시즌2라고 나오는지 한번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때 어땠습니까?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 있었어요. 한밤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사들 20-3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거기 첼리스트도 있었고 뭐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 등등의 동선을 고려해 볼 때 지극히 있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 음성도 아니고 첼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음성 파일만 가지고 한 유튜브 매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은 그것을 받아서 공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짜뉴스로 판명이 나고 그 의혹 제기를 주도했던 김의겸 전 의원 무려 8천만 원이나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았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민주당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비슷한 일을 또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 유튜브 매체가 정체불명의 음성 파일을 공개하고 민주당은 그것을 받아서 면책특권 뒤에서 이른바 의혹이 값이라고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을 상대로 일단 이렇게 정체불명의 파일이 있으니 수사를 받아봐라. 그것이 과연 온당한 수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가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는데 좀 논란이 있었던 법관의 국회 추천 몫은 뺐고요. 그 부분은 뺐고 대신에 이제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법관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내란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사법부 밖에 설치하는 재판부가 아니라 재판부 내에 설치하는 전담 재판부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추천위원회가 기존의 판사들 중에서 결국 추천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제거되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위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 후보 추천위로 가는 부분 자체를 지금 제거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헌 소지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고 국회 내부에서 뭐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통과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내란과 관련된 재판만큼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 지연을 막고 전담해서 재판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위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그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사건을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 즉 재판부, 판사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가 미리 규칙으로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재판부가 무작위에 의해서 배당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12.3 비상계엄에 관련된 형사재판들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이 보기에 조금 못 믿었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바꿔서 새로 재판부를 바꾸고 판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구성하든지 간에 무작위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국회 추천에 추천위원 몫을
제외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바꾼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몫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이미 검찰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은 법무부 추천위원이 들어가서 판사를 고르는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에요. 왜냐하면 수사 주체와 재판부는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이 정한 기피나 회피 말고는 재판부의 선정에 관여할 수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은 법안이고 이런 법률을 만약에 정말로 시행하게 되면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는 반드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이 만약에 이걸 받아주면 그 즉시에 형사 절차는 중단됩니다. 피고인들 석방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헌재로 가져갑니다. 헌법소원을 해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서 경고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헌재에 갔는데 만약에 위헌으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재판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민주당에서 깊이 새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네, 즉 헌법 빠르게 이제 내란 관련한 재판을 끝내자고 하는 것이 이제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글쎄요, 일단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국민들이 지금 현재 사법부를 얼마나 신뢰하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문제가 출발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주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하게 나온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재판은 진행 중이고, 그리고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재판에 불출석, 거의 보이콧을 하면서 궐석 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올해를 넘기지 않고 이 내란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해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횟수로 3년이 되는 상황입니다. 즉 국가의 본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이 내란 재판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재판의 절차나 이 심리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라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이고, 그런 국민적인 요구를 받들어서 민주당이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좀 예외로 봐야 된다.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자꾸 뭔가 재판에 대해서 이른바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어제 한국일보 조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지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이 12.3 비상계엄 관련된 사건들 외에도 이미 원래 많은 형사사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단일한 사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대법원도 휴가에서 복귀한 판사를 이 재판부에 한 명 추가로 투입을 해서 비상계엄 이외의 관련 다른 형사 사건들을 맡도록 해서 좀 업무를 분산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 권력이 보기에 재판 진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재판부를 중간에 법을 바꿔서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때, 혹은 퇴임하고 나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때 이재명 대통령 또는 전 대통령 전담재판부 또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주장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특별재판부를 한 번씩 만들기 시작하면 국회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주당 특별재판부, 국민의힘 특별재판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사법권 독립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완전히 헌법 속에 활자로만 남아있고 현실에서는 형해화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총리에게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계엄보다 더한 주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바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민석 총리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나 의원님 말씀은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을 거쳐서 현재의 상황이 검토할 그야말로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현재의 상황이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독재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해야 한다. 그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현재의 해당한다고 상황이 봅니다. 아주 한번 위기적인 독재 상황이다라고 검토하시고 보시면 제가 김민석 총리께 건의할 것은 그리고 제안할 것은 지금 강유정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가짜 뉴스로 물러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 지금이 그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전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언론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한 대목을 들려드렸는데, 즉 현재 상황이 민주주의의 삼권분리, 민주주의를 좀 벗어난 독재적인 상황이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짧은 대답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글쎄요, 나경원 의원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결국에는 민주당이 해당되는 것 아니냐, 그 요건을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관련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공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공세도 국민적인 공감력이 있거나 또는 소구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을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동의하실 국민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계가 돼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를 여당에 대한 정치 공세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그런 발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의 개인 재판과 현재 민주당이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아마 메시지는 반박하기 어렵고 그래서 메신저를 훼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당의 저런 엄중한 경고를 지금 이재명 정권이 새겨들어야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반 걸음만 더 나아가면 민주당은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 독립을 뒤흔들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기는 그런 위헌정당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3년에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부터는 단 한 명의 대법원장도 중도 퇴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임기를 모두 지켜줬습니다.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여권이 2인 3각이 되어서 대법원장 찍어내기에만 매달리는 역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실 대변인이 집권 여당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법원장 임기를 철저하게 지켜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떤 논의도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당도 그만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천명해야지 더 이상 입장을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런 것이 바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